안녕하세요. 경제학원론 35번째 시간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시경제학에서 바라보는 변수 중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죠. 인플레이션과 실업. 이게 둘 다 개별 경제 주체들한테 고통을 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변수고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업. 여기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실업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두 가지 경제 지표 중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경제 정책을 펴는데 금융 정책, 재정 정책, 특히 이제 금융 정책 쪽이죠. 금융 정책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타겟을 놓고 그 금융 정책을 확장적 금융 정책을 하든지 긴축적 금융 정책을 하든지 그런 요 두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펴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고통지수라고 합니다. 고통지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합한 수치. 둘 다 우리한테 고통을 주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물가 수준이 계속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대적 소득이 하락하는 퍼처싱 파워, 그 구매력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실업률, 직장을 잃으면 소득이 끊기죠. 실업률이 높아지면 많은 국민들 아니면 소비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소비도 낮아지게 되고 경기가 위축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안 좋은 두 변수들을 고통지수, 두 개를 합해서 고통지수라고 합니다. 경제가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나가고 있는지, 경제가 나쁜지를 바라보는, 측정하는 데 쓰는 두 가지 지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되겠습니다. 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관한 상관관계 또는 단기적인 음의 상관관계, 상충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을 필립스 커브라고 합니다. 필립스 커브. 필립스 커브는 1958년 영국의 경제학가 필립스가 처음 이 관계를 찾아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필립스 커브라고 합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혀냈죠. 경제학에서 유명한, 거시경제학에서 특히 유명한 영국 경제학자로 필립스와 케인즈가 있습니다. 케인즈도 영국 경제학자였는데 미국으로 들어와서 뉴딜 정책을 펴고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불황의 해소, 경제 대공황의 해소에 공헌한 바가 큽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는요, 58년에 이 관계를 밝혀냈는데 경제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필립스가 찾아낸 관계는요, 많은 변수들을 같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통계학적인, 계량 경제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보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서로 존재하더라.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 뒤에 놓여져 있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관계만 찾아냈어요. 그래서 필립스가 찾아낸 음의 상관관계를 놓고 해석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해봤고, 거기에 역사적인 어떤 해석들이 쭉 녹아나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이 과연 경제적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는 폴 사뮤엘슨하고 로버트 솔로우가 있죠. 폴 사뮤엘슨, 로버트 솔로우, 미국의 경제학자들이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사실을 입증한 거지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찍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 설명하거나 분석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더라. 그래서 필립스가 발견한 게 맞더라. 그래서 필립스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필립스 커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도 1960년대 얘기죠. 그 전에 1958년, 60년 거의 같은 시기였지만 그런 정말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를 필립스가 알아냈고, 그거를 미국의 데이터로 또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 이거를 폴 사뮤엘슨과 로버트 솔로우가 다시 한번 확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뭔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적절히 사용해서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를 낮출 수만 있다면 좋겠죠. 인플레이션 안정적이면서 고용도 안정적이게 바꾸는 방법, 낮추는 방법,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고용이 줄어들고, 그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 실업률을 낮추려고 모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더라. 예. 그 두 가지. 그래서 두 정책,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간에 펼치니까 결국 음의 상관관계를 계속 보여서 필립스 곡선 위에,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를 우하향하는 곡선, 어떤 점이라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를 잡으면 하나가 발생한다는 거죠. 상충관계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실업률을 잡으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딜레마죠. 인플레이션도 심한 인플레이션 좋지 않고 심한 실업률 좋지 않습니다. 둘 다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 둘 다 한 방향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들이 어렵다. 정책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를 그려보면 여기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온폭한 모양을 데이터로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또 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B점을 보시면 실업률 4%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 레이트 6%입니다. 재정정책이나 확장적 금융정책이나 이런 걸 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긴축적 재정정책을 펴가지고 2%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면 실업률이 생긴다는 거죠. 긴축한다는 건 뭡니까?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거죠. 생산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생산이 떨어지면 어떤 역할을 보입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적게 하는 거죠. 소득이 떨어지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요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여기 벗어나가지고 이 점을 가고 싶다든가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필립스 커브가 역사적으로 찍혀있는 상관관계를 보니까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높은 거 개별적인 소비자들한테 고통을 주는데, 힘든데, 이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필립스 곡선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필립스 곡선, 세 곡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필립스 곡선은 총수요 곡선이 이동해서 경제가 단기 총공급 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조합이다. 인플레이션, 실업 두 가지 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총수요 총공급은 어디에다 그랬습니까? 물가 수준과 산출량에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총수요 총공급은 Y와 P의 축에다 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AD,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그렸죠. 근데 필립스 커브는 여기에서 파생돼 가지고 이런 관계, 균형에 있는 관계를 어디다 그리느냐? unemployment rate, 실업이랑 inflation rate. 근데 음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갖는 거죠. 그 관계를 여기서부터 여기에 관계에 있는 요 두 공간에 그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얘네들이 움직이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세 커브의, 세 곡선의 관계들. 총수요 총공급 곡선, 산출량과 물가 수준, 그죠? Y와 P에 대해서 그렸죠. 그 스페이스에다 그렸고,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 unemployment rate, inflation rate. 그죠? 여기에다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왜 이 지점밖에 만나지 못하는지, 그럼 필립스 커브가 보여주고 있는 바가 뭔지, 거기에 따른 경제적 이론적인 설명은 어떤 것인지를 보고자 우리가 공부했던 총수요 총공급과 그 다음에 필립스 곡선과의 관계 살펴보겠습니다.